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만드는 피클을 생강이나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단돈 10,000원으로 온 가족 공팔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번에는 오이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오이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예, 취청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좀 썰어가지고 썰은 단면에서 맛이 잘 스며들게 하는 게 좋고요. 백오이보다는 취청오이가 씹는 맛이 더 아삭아삭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껍질 때문에 조금 질기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피클처럼 이렇게 초절임을 해서 드시기에는 또 적절한 오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이 씻을 때는 뭐 소금으로 팍팍 씻으면 되나요? 오이를 씻을 때는요, 50도 세척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예, 채소나 과일의 표면에 세포를 파괴시켜서 안에 수분을 제일 빠르게 흡수시킬 수 있는 온도가 50도거든요. 그래서 50도에 맞추셔가지고 파프리카나 이런 오이처럼 좀 표피가 단단한 채소 같은 경우에는 3, 4분. 그다음에 생선 같은 거 통으로 되어 있는 건 2, 3분 정도 씻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씻어서 건진 다음에 보관을 하게 되면요. 보통 하루 이틀이면 시들시들해진 채소가 일주일 정도 쌩쌩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어허. 그만큼 영양소 손실도 줄이고 식감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다라는 것이 발표가 돼서요. 뭐 이제 해조류라든지 또는 조개 같은 거 있잖아요. 굴이나 조개류 같은 것들도요. 1, 2분 정도 씻어주게 되면은 표면에 있는 그런 불순물이라든지 또는 안 좋은 균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식을 만들거나 또 굴 같은 거 잘못 드셔서 탈 나잖아요.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좋은 세척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리 피클액을 좀 올려 놓을게요. 식초의 2배가 되는 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소금, 좀 유자청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짠맛을 줄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요. 카레가루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 뭐 울금을 넣으셔도 되고요. 또 이 초절임에는 또 카레에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맛이 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물론 맛도 좋지만요. 담가놨을 때 색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후루룩 끓으면 그때 식초를 넣을 거예요. 너무 쉬면 또 드시기 불편하시니까 물의 양을 2배 정도로 잡아서 조금 더 새콤한 게 좋다 하면은 식초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썰어놓은 채소에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뜨거운 물을 그냥 붓는 예, 거죠? 뜨거울 때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이가 50도에 한번 이렇게 씻김을 당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끓인 그걸로 그냥 이제 붓는 거니까 네. 아삭아삭하겠네요. 그럼 이렇게 색감이 노랗게 카레 파우더에 의해서 색깔이 입혀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완성된 거를 뭐 밥 반찬으로 그때그때 내서 저장식으로 놓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고창민 원장님 한번 맛을 보시죠. 네. 어떠신지. 아삭아삭하네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삭아삭 소리가. 그 아삭아삭한 오이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또 새콤한 맛이 이렇게 있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말씀하시는 게 틀리네. 그 간하고 또 거기도 좋다 그러시네. 예, 우리는 뭐 그냥 아삭아삭할 정도다. 아삭아삭하고 달콤하다. 아 요거는 저 뭐야 통닭하고 맥주하고 이렇게 안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Well, shake it up, baby, now. Got a twist and shout.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now. Come on, work it all out. Work it all out. Well, work it all out, baby. You know you look so good. 아, 콩팥 건강을 지켜주는 만원의 명약. 자, 나머지 하나는 또 뭘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해초 소금, 다시마, 미역
귀. 아, 이건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고추장에 탁 찍어서 물에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콩팥 건강에 가장 안 좋은 썰이고 바로 고혈당이나 고혈압, 고령이라고 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고혈압이 굉장히 흔하고 이것이 또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콩팥 기능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수분 전해질 등 이렇게 배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이렇게 눈 위가 이렇게 붓거나 또 손발이 이렇게 붓거나 하는데 일단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말 이렇게 이럴 때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나트륨이 뭐 그 신장에 목을 조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나트륨이 뭐 이래저래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소금기 싹 없이 무염식을 그냥 할까 봐요. 사실 한의학적으로는 적절한 이렇게 짠 음식을 드시면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지나치게 드셨을 때는 삼투압작용에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바로 그 소금 대신에 해조류로 만든 해초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검은색이 신장을 굉장히 북돋아준다, 기능을 북돋아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콩 있지 않습니까? 네. 검은 콩도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줘서 머리가 새카매지는 경우도 들 수 있고요. 이 미역이나 다시마도 굉장히 검은색이기 때문에 신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그럼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것으로 분말을 만든 겁니까? 다시마나 미역은 바다에서 채취와서 이 민물에 이렇게 씻지를 않고 그냥 달아서 말리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 간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소금을 하지 않아도 그 염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연의 짠맛이군요, 그냥. 예. 서정을 원장님. 네, 해조류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있지만 나트륨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그네슘이나 다양한 미네랄 같이 있으면서 그게 짠맛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정제된 소금을 먹을 때는 오직 나트륨 가지고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마그네슘이나 다양한 미네랄로 짠맛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박상용 원장님. 네. 해초 소금에 대한 연구 자료가 혹 있습니까? 그 영국의 연구진이 이제 연구한 걸 따르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이 뭐 미역이나 다시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간을 맞추면 그냥 소금만을 가지고 간을 맞췄을 때보다 똑같은 간을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이 적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사람의 입맛은 충족을 시켜주지만 나트륨의 함량을 적게 먹게 해줄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고혈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해조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요 소금 대신에 이 김가루 가지고 이렇게 간을 맞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건강에 문제가 없이 오랜 시간 잘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맛도 좀 즐길 수 있으면서 건강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요즘 마트에 가면 저나트륨 소금도 있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쓰면 안 될까요? 보통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저나트륨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은 괜찮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성 어떤 콩팥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부종이나 고혈압을 흔히 동반하므로 저염 간장에는 나트륨 대신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삼미자 씨. 네, 요거 네. 한번 맛 조금 보세요. 아이, 전 주는 줄 알았죠. 네. 저 가져가세요. 네. 네. 이게 저 귀죠, 미역 귀. 예, 그 미역귀. 예, 여기 이거 맛이 어떻습니까? 예, 맛 아니, 한번 보세요. 짠맛이 아주 기분 좋게 그냥 슬그머니 짜네요. 네. 이거 좀 맛봐요. 어떻습니까? 아, 저는 워낙 짜게 먹으니까 싱거운데요. 그래도 짠맛은 있죠. 짠맛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짠맛은 나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니, 드셔야 이거는 됩니다. 자꾸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네. 소금이. 소금 대신 사용하면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는 해초 소금.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김정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초 소금 만들 땐 어떤 소금을 써야 합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간수를 충분히 뺀 천일염을 한번 볶아서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일염을 볶는 거는 볶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이렇게 같이 함유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천일염을 볶아서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마랑 미역기는 조금 눅눅하면요. 실온에서 뭐 하루 정도 방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건조기에서 한 5시간 정도 건조를 하시면은 더 딱딱해져서 갈기 쉽게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분쇄를 하신 다음에 이대로만 사실 소금 대신으로 넣다 보면은 좀 많은 양을 넣어야 돼요, 요리에. 그래서 10% 정도의 소금만 넣을 거예요. 다시마 50g을 갈면 여기에 볶은 소금을 곱게 빻아가지고요. 5g 정도를 같이 넣어서 섞어줍니다. 아, 이 소금이 들어가네요. 네, 아주 약간 들어가죠. 10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미역기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미역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물론 미역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미역기는 이제 미역이 성장해서 옆으로 가지를 쳐서 뻗어나가게끔 하는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만큼 성장하는 효소가 강하고요. 이제 그런 식감이라든지 그런 표면에 있는 성분 같은 것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미역귀가 있으면 구입을 하셔가지고 바싹 말려서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섞어가지고 꼭 녹차 분말처럼 색깔도 굉장히 곱죠. 그다음에 이제 국을 끓이실 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요. 지금 여기에 표고버섯 가루하고 멸치 가루가 있거든요. 예. 이제 마른 표고랑 마른 멸치예요. 동물성 식재료와 식물성 식재료잖아요. 이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깊은 맛을 내고 소금 맛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천연 조미료죠. 네네. 최고의. 그래서 그렇죠? 식물성끼리만 섞어주는 게 아니라 동물성 멸치랑 표고를 섞는다든지 멸치랑 뭐 미역, 멸치랑 다시마 이렇게 동물성과 식물성을 섞어주시는 것이 훨씬 감칠맛이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몇 가지를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는 북엇국 또 미역국이 해초 가루로 끓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자,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싱겁다는 느낌이 없이 아주 그 간이 잘 맞았고요. 예. 굉장히 적당한 염도인 것 같습니다. 저 콩팥에는 어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감칠맛을 더해주면 그 짠맛이 이렇게 부족해도 이제 그걸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소금을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조 소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When you open your heart and you say, this is only the start of it. Suddenly feelings become very clear to me. Nothing can stand. 생명의 정수기 콩팥. 서정훈 원장님, 콩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근데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해도 필터도 한 번씩 갈아주고 근데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콩팥은 저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가장 기본은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과일, 채소 같은 것들, 섬유질이 많은 그런 식품들을 늘 곁들여서 먹고 있으면 조금 안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보완을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같이 보완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창남 원장님. 중년 이후에 특히 콩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한의학에서 그 콩팥은 단순한 하나의 장기가 아니라 네. 비뇨생식, 또 내분비, 또 뇌까지도 굉장히 그 주관하는 그런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방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생명지문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어떤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장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건강하실 때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지의 제왕은 오늘 또 여러분의 건강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제왕!